자, 이번 영상에서는 경로를 따라가는 애니메이션을 블렌드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 우선 어떤 경우인지 말로만 하면 잘 모르니까 작품을 먼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 다오라 CG 아카데미 유튜브에 보면은 동영상을 쭉 보다 보면은 네, 자, 이런 작품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공중에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그래요. 카메라도 이런 식으로 공중을 경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 잡혀 있죠. 자,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좀 잡을 수 있는지를 좀 볼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만 생각을 하면 여기서 처음에 키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하고 R 누르고 Z 눌러서 이렇게 돌리고, 또 그 다음에 다른 프레임 가서, 아이고, 프레임 먼저 옮기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다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R 누르고, 그래서 또 누르고 60 프레임 가서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R Z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단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회전값도 직접 돌려줘야 되고, 이 회전값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면은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키를 하나씩 애니메이션 키를 잡아주는 것보단 커브로 경로를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커브를 따라가게 하는 식으로 많이들 합니다. 자,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볼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면 커브를 활용해서 컨스트레인에 있는 팔로우 패스라는 거를 좀 써볼 건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먼저 커브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커브는 패스 커브로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자, Z 눌러서 Y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자, S 누르고 좀 키워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R 누르고 Z 눌러서 돌리겠습니다. 90 클릭. 자, 그 다음 탭 누르면 이렇게 포인트가 선택이 되고요. 자, 이 친구들을 하나씩 조금 움직여 볼게요.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경로를 이 포인트를 늘리고 싶으면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으로 서브디바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분열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끝에 있는 거 잡고 E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E 누르시면 됐습니다. 추가로 생성이 되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이거를 그냥 했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 친구들을 한쪽 방향으로 좀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좀 내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니까 비행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아까 영상처럼 드론이나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E 누르고, 그 다음에 Shift Z 누르면 방금처럼 올라가진 않겠죠. E 누르고 Shift Z, E 누르고 Shift Z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꾸불꾸불하게 움직일 수 있게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탭 눌러주고요. 이 경로를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이 모델링, 여러분들이 모델링이 있다면은 그 모델링 준비된 어셋을 먼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어셋이 이 커브를 따라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가 나한테 준비된 어셋,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되겠죠? 자동차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옆에 프로퍼티 창에 보면은 컨스트레인트라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컨스트레인트에 가서 여기서 보시면 follow pass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follow pass. 이 타겟이라는 부분에 이 넙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 안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붙게 돼요. 물론 이렇게 처음에는 붙기만 한 거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제일 먼저 팔로우 커브라는 걸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팔로우 커브라는 거를 해주시면 이 오브젝트의 정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이 커브에 어떻게 향해야 되는지를 저절로 자동으로 좀 맞춰줍니다. 이 커브를 쫓아가려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뒤집어져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여기 업 엑시스와 이 포워드 엑시스를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대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 엑시스는 이 오브젝트의 위쪽이 어느 쪽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X가 위쪽이다, 이렇게 하면 Y가 위쪽이다, 이렇게 하면 Z가 위쪽이다 이거고, 포워드는 여기 이 오브젝트가 앞쪽으로 향해야 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X인지 Y인지 Z인지 이거를 보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이미 제대로 돼 있지만 돌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Y 하면은 될 것 같지만 이게 포워드와 업벡터가 똑같으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건 두 개는 똑같으면 안 됩니다. Z, 이 친구의 Z가 위쪽으로 가고 이 친구의 Y가 앞쪽이어야 된다는 건 요건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뭐 마이너스 Z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친구에서 여기 아이템 N 누르시면 아이템이 여기 뜨죠. 여기서 이 로테이션 값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180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로테이트 X지만 경우에 따라서 Y를 움직여야 할 수도 있고 Z를 움직여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트 패스라는 걸 누르시면 여기에 애니메이션 이렇게 걸립니다. 자, 그쵸?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따로 이 오브젝트의 키를 직접 주지 않아도 이 커브를 따라서 쭉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애니메이트 패스라는 거를 누르시면 자, 이 1프레임부터 0프레임인가요? 0프레임인가? 네. 0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저절로 이 커브의 시작과 끝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설정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이게 따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불편한 게 따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애니메이션을 바꾼다거나 100프레임이 아니라 뭐 60프레임에 끝나게 혹은 뭐 170프레임에 끝나게 이렇게 더 길거나 짧게 바꾼다거나 뭐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빨라지다가 느려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직접 누르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100프레임에 맞출 때는 유용하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내가 직접 하고 싶을 때는 이 넙스 패스, 이 넙스 커브, 이 경로가 되는 커브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에 보면은 이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라는 부분에 이 패스 애니메이션, 이 부분에다가 키를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미 뭐가 묶여 있죠, 그쵸? 이게 아까 전에 이 애니메이트 패스라는 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미 뭐가 묶여 있는 겁니다. 저는 요거를 일단 끊어줄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클리어 키프레임, Shift Alt I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하시면 애니메이션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 동그라미를 눌러주시면 키가 생겨요.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키를 하나 주시고요. 100프레임에 가서 내가 원하는 프레임 160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여기 가서 1 누르시고 키 주시면 1이 아니고 죄송해요, 100 주시고 키를 주시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아까는 100프레임에서 끝났지만 여기는 160에 끝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길이만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이제 패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그래프 에디터라는 거를 옮겨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이뷸레이션 타임이라는 요거.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이렇게 뭐 G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해서 그래프를 조절해서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는 빨라지게, 그래프가 가팔라질수록, 이 기울기가 가팔라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천천히 가다가 뒤로 갈수록 빨라질수록, 이게 원래는 이런 식이죠. 처음엔 천천히 가다가 빨라졌다가 다시 천천히 가는 식이에요. 원래 이런 식인데 이렇게 쓱 쓰는 느낌인데, 이 친구를 G 눌러서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보시면 처음엔 천천히 가다가 뒤로 갈수록 빠르게 가는, 그리고 이 중간에 제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서트 키프레임 I예요. I.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I 가시면 여기도 키가 생기고요. 이 친구를 G 눌러서 움직여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이번엔 처음에 확 빠르다가 뒤에 천천히 가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 가다가 천천히 가도록,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중간에 빨리 가다가 또 갑자기 확 천천히 가게 하는, 뭐 이런 극단적으로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카메라에도 할 수 있어요. 카메라 Shift A 눌러서 카메라를 생성을 시킨 다음에 카메라 사이즈를 조금 카메라 사이즈를 100 정도로 하면 좀 크게 보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아까 팔로우 패스 라는 걸 하고요.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커브에 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똑같이 가는데, 일단은 칸은 약간 안 보이게 해놓은 다음에 이 친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렇죠? 이거를 카메라 뷰에서 보려면 이렇게 0에서 보면은 요거 이렇게 누르고 보시면,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비치니까 티가 안 나네요. 자, 이 친구를 이 상태에서 카도 좀 킨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맞춰 보시면, 이게 여기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예민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자, 0번 눌러보면 얘가 지금 돌아가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갈 수 있겠죠. 자, 움직이다 보니까 좀 돌아갔네요. 이거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카메라를 계속 같이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블렌더에서 팔로우 패스 컨스트레인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아까 봤던 드론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자동차 애니메이션 혹은 카메라 트랙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비행기도 할 수도 있고 뭐 헬리콥터 탈 수도 있고 뭐 새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경우에 활용을 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